네, 전 시간에 저희 서블릿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서블릿 클래스는요,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면 되고요. 서블릿 클래스를 만드실 때는 위쪽에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그 서블릿 클래스의 변수 이름, 객체를 생성했을 때 그 객체의 변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누가 생성할까요? 누가 first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까요? 톰캣 서버. 자, 여러분들 이 그림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브라우저가 다른 말로 클라이언트, 그리고 톰캣 서버, 웹서버. 브라우저가 리퀘스트 요청을 보내고 서버가 리스판스 응답을 보내주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이런 구조.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뭐냐면 리스판스를 보내기 위해서 HTML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자바 프로그램, 그게 서블릿인 거예요. 웹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브라우저로 리스판스 응답을 보내주기 위해서 HTML 코드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자바 클래스, 그게 서블릿인 거예요. 서블릿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앞에 서버, 그리고 listen, 애플리케이션보다 약간 좀 작은 그런 개념. 네. 그래서 서버 애플릿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누가 이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고 누가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해 줄 것이냐? 톰캣 서버 프로그램. 톰캣 서버가 이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메서드 두 get이나 두 post와 같은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면 객체의 이름이 필요하겠죠. 네. 생성할 때 변수 이름을 뭐로 할 거냐, 그런 내용인 거고요. 네임은 중요한 거는 URL 패턴이에요. URL 패턴. 언제 이 클래스의 메서드를 이용할 거냐, 언제 클라이언트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클라이언트에서 first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오면 톰캣 서버가 이 클래스에 있는 get이나 post 메서드를 호출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요청 주소를 first라고 요청 주소를 보냈고 요청 방식은 get 방식으로 요청을 보냈다라고 하면 톰캣 서버는 우리가 만든 first sublet 클래스에 do get 메서드를 호출해 주는 거고요. 클라이언트가 first라고 하는 요청 주소로 요청을 보내면서 요청 방식을 post라고 요청 방식을 보내면 톰캣 서버는 first sublet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do post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일은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이 서블릿 클래스가 어떤 URL을 처리할지를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가 get 방식으로 요청을 보냈을 때 처리해야 될 코드와 포스트 방식의 요청일 때 처리해야 될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보낼 것이고 그 요청 주소에 따른 매핑을 찾아서 클래스를 찾아주는 거는 톰캣 서버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서버가 우리가 만든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응답을 만들어서 보내야 될 것이냐, 그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메서드가 있는 거고요. 요청에는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이 있기 때문에 get 방식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과 포스트 방식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 두 개의 메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래스 안에서 우리가 HTML을 만들면, 그러니까 미리 HTML을 만들어 두는 게 아니라 HTML을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자바 코드로. 그렇게 하면 서버가 우리가 만들어주는 리스폰스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get 메서드와 포스트 메서드는요, 두 개의 파라미터를 항상 가져요. 네, 우선 주석으로 설명 좀 드릴게요. 이 do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뭐냐면, doget 메서드는 클라이언트에서 get 방식의 요청이 왔을 클라이언트의 라고 할까요? 클라이언트의 get 방식 요청을 처리하는 메서드인 거예요. doget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get 방식의 요청을 보내주면 그 요청에 해당하는 요청을 처리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응답을 만드는 요청을 처리하는, 다른 말로는 리스폰스, 응답을 만들어주는 메서드인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doPost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doPost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방식? 포스트 방식 요청,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포스트 방식의 리퀘스트가 도착했을 때 리스폰스를 만들어주는 메서드가 doPost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무슨 일을 하는 거다? 이건 어렵지 않죠. 제가 지금 클래스를 수정할 때마다 서버가 재시작이 되고 있는 거, 콘솔 창을 보시면 계속해서 재시작되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죠? 새로운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는 서버가 재시작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클래스가 서버에 로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클래스의 내용을 수정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서버를 재시작을 시켜요. 그러니까 바뀐 클래스를, 수정된 클래스의 내용을 서버에다가 업로드를 해줘요. 지금 여기 메서드, 콘솔 창에 계속해서 뭔가가 나오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네, doget과 doPost를 얘기하다가 약간 말이 됐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doget과 doPost는 파라미터가 같아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예요. 이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될까요? 우선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는, 파라미터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는 클라이언트가 보내주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예요. HTML 할 때, 폼 할 때 get방식 기억나시죠? 주소 이렇게 쭉 나온 다음에 물음표 하고, 뭐 id는 뭐뭐뭐, and 패스워드는 뭐뭐뭐, 이런 식으로 쿼리 스트링 보냈었죠. 이 쿼리 스트링이 포함된 게 뭐예요? 그게 리퀘스트란 말이에요. 리퀘스트. 포스트 방식에서는 요청 패킷에 이런 정보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주는 데이터들, 요청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리퀘스트 객체예요.
얘가 있어야 어떤 응답을 만들어낼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톰캣 서버는 get 방식 요청이 들어오면 두 get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어떤 리퀘스트가 왔는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두 get은 서버가 호출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톰캣 서버가 두 get을 호출할 때에 리퀘스트라고 하는 자리에 무엇을 넣어주느냐?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을 보냈느냐라고 하는 정보를 리퀘스트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판스도 전달을 해줘요. 왜 리스판스라고 하는 객체를 전달을 해주느냐? 서버가 리스판스라고 하는 객체를 넘겨줘야 우리는 이 리스판스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응답의 내용을 클라이언트로 보내줄 응답의 내용을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을 채워줄 리스판스를 채워줄 객체가 리스판스 객체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주는 거예요. 톰캣 서버가 자 클라이언트는 이런 리퀘스트를 보냈어. 여기다가 응답을 만들어줘 하고서 두 get 메서드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기서 할 일은 리퀘스트에 어떤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걸 이용해서 어떤 응답을 만들지 그 코드를 여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브라우저가 요청을 보내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요청 주소를 보고서요. 그 요청 주소의 요청 URL에 매핑되어 있는 클래스를 찾습니다. 서블릿 클래스를 찾아서요. 그 다음에 get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에 따라서 do get 또는 do post를 호출합니다. 톰캣 서버가. do get이나 do post를 호출할 때 클라이언트가 어떤 정보들을 보냈는지를 메서드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request라고 하는 객체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서블릿한테 응답을 여기다가 넣어줘 라고 하기 위해서 response 객체를 역시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do get이나 do post가 할 일은 리퀘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을 보고서 적절한 리스판스, 응답을 만들어서 채워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브라우저한테까지 응답을 보내주는 것은 누가 담당하겠다? 이 do get 메서드를 호출한 서버가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를 조금 수정해 볼게요. 여기는 여기는 지우셔도 돼요. 지우셔도 되고요. 응답을 보낼 때 그 현재 시간, 서버의 현재 시간 정보를 그 응답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데이트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선언할게요. java.util date를 선택해 주세요. java.util. today라고 할게요. today. new date. 이렇게 생성자 호출하시면 됩니다. 변수 선언하는 거죠. 그렇죠? date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수 선언하고요. 객체 생성해서 저장해 준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거는 현재 시간. 그 다음에 리스판스.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주석으로 설명 좀 아까 말로만 설명드렸던 부분 파라미터 리퀘스트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격체고요. 그다음에 파라미터 리스판스. 리스판스. 파라미터 리스판스는 클라이언트로 보낼 응답. 리스판스를 작성할 때 필요한 객체. 예. 이것만 아시면 돼요. do get, do post 전부 다 do get과 do post 전부 다 파라미터 리퀘스트와 파라미터 리스판스를 가지고 있는데 파라미터 리퀘스트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로 보낼 리스판스를 작성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리스판스 객체예요. 리스판스 객체. 자, 어떤 코드를 자, 우선 여기서 무엇을 해주시냐면요. 리스판스 점 하시고요. set content type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예. 그동안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동 완성 안 되던 그런 불편함이 사라지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아닌가요? 이렇게 바로바로 떠주니까 참 좋죠. 예. set content type. 그리고 여기다 뭐 넣으래요? 여기에는 스트링을 넣으라고 되어 있죠. 스트링. 그럼 스트링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스트링. 그죠? 자, 이 set content type에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쓸게요. text/html입니다. 세미콜론. 그다음에 캐릭터 set은 UTF-8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 뭐냐면 응답은 HTML이고 and 인코딩은 UTF-8을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리스판스의 컨텐트 타입을 세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리스판스를 텍스트 문서인데 HTML 문서로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텍스트 문서면 인코딩 타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코딩 타입을 UTF-8로 설정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응답을 HTML 문서로 그 다음에 인코딩은 UTF-8로 하겠다. 그런 내용을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래야 뭐 한글이나 이런 게 깨지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응답을 보낼 모든 정보들은 리스판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리스판스 자, 이번에는 getter 메서드를 찾아볼게요. getter 메서드 중에 뭐가 있냐면 getWriter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아마 우리가 지우기 직전에 있었던 메서드가 response.getWriter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새로운 클래스 만들 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상 response.getWriter를 먼저 호출을 해요. 자, 얘의 return 타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서 보시면 문서에 나오죠. return 타입이 print write 타입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저장하면 돼요. 그죠? 변수에다 저장하시면 되는데 타입을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타입을 print write라고 쓰시면 되겠죠. 컨트롤 스페이스 print writer 제일 아래에 있네요. print writer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메서드를 먼저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의 리턴 타입을 보고 변수를 그 타입으로 선언하시면 돼요.
지금 자동으로 전부 다 임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프린트 라이터, 데이트 이런 것들 임포트 되고 있어요. 그죠? 자, 이거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응답, 리스폰스를 쓰기 위한, 라이트 하기 위한, 라이트 할 수 있는 뭐예요? 프린트 라이터. 우리가 프린트를 콘솔 창에다 프린트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글자들을 어디다 프린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글자들을 HTML 문서를 만드는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system.out.print는 콘솔 창에 출력을 하는 거고 우리가 만드는 리스폰스는 HTML 문서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HTML 문서를 만들어줄 수 있는 라이터를 지금 찾은 거예요. 게터예요, 게터. 리스폰스라고 하는 클래스에 게터를 호출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라이터에다가 append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append. 이제 여기다가는 문자열들만 append를 하시면 돼요. 문자열들만. 자, HTML 제일 처음에 HTML 만들 때 제일 위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도큐먼트 타입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도큐먼트 타입, HTML 이거 들어가죠. HTML 문서 만들 때 자동으로 만들어서 잘 기억 안 나죠. 그쵸? 네. 일단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또 append.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HTML이라고 하는 코드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 다음에 HTML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HTML을 닫아야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HTML 구조 아니에요? 도큐먼트 타입은 HTML이다. HTML 태그 시작하겠다. HTML 끝내겠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죠. 그쵸? 그 다음에 HTML 안에는 뭐가 있어요? HTML 안에는 헤드와 바디가 있죠. 헤드와 바디. 뭐 헤드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헤드 만들까요? 그럼 이 중간에 시작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내용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내용을 넣어주면 되냐면 헤드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헤드라고 하는 태그가 열렸죠. 헤드라고 하는 태그가 열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드라고 하는 태그를 닫아야만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헤드와 헤드 태그 사이에 무엇을 넣죠? 메타 정보도 넣고 타이틀도 넣고 그렇잖아요. 그죠? 타이틀 하나만 넣을게요. 타이틀 이렇게 넣을게요. 여기에다가 JSP 1번 이렇게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HTML에서 헤드까지가 끝났어요. 헤드 시작하고 헤드 끝나고 헤드 안에 타이틀 만들었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헤드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헤드 밑에는 바디가 있겠죠. 바디를 시작했으면 바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디를 닫아야 돼요. 되게 불편하네요. 그죠? 지금. 네. 일단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HTML을 만들어야 내야 되는데 HTML 우리가 만드는 거는 지금 클래스를 만들고 있는 거지 HTML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HTML의 내용을 자바 코드로 하나씩 다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불편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만. 네. 자, 이제 헤드 안에 헤드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헤드 바깥에 바디 시작하고 바디가 끝났어요.
바디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우선 제목을 먼저 하나 넣어볼까요? 제목 H1이면 되겠죠. 그죠? 한글로 쓸게요. 내가 만든 첫 번째 서블릿이라고 만들게요. 자, 일부러 한글도 작성을 했어요. 인코딩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영어도 작성을 해봐야 되고 한글도 작성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죠? 영어도 넣을게요. 서블릿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append를 하나 더 할게요. 아까 우리 현재 시간 넣겠다고 했잖아요. 현재 시간. 그렇죠? 현재 시간을 H2로 넣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H2. H2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H2를 닫는 태그가 있어야 되죠. H2를 닫는 태그가 있어야 되고요. 요 사이에 현재 시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점, append. 현재 시간은 우리가 아까 today라고 하는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today 이렇게 하면은 이건 에러 나요. today.toString을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는 아규먼트가 캐릭터 시퀀스고요. 캐릭터 시퀀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클래스가 뭐냐면 toString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써라? 이렇게 예제도 나와 있죠. toString 메서드 직접 호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toString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네. 정말 간단한 HTML 파일 하나인데 H1 하나 들어가 있고 H2 들어가 있는 그리고 시간을 출력하는 그런 정말 간단한 HTML인데 정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렵게 만들었어요. 정말 어렵게.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게 제대로 나오는지 봐야죠. 자, 제대로 되는지 보기 위해서 서버를 재시작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드를 수정할 때마다 서버가 계속해서 지금 재시작하고 있었잖아요. 코드를 수정할 때마다 다시 로드했습니다. 다시 로드했습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웹브라우저에서요. 웹브라우저에서 어디? index.html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리의 홈페이지는 어디다? JSP 1번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First Sublet이라고 하나밖에 없죠. 여기를 클릭. 어때요? 내가 만든 첫 번째 서블릿. 한글 잘 나오죠? 영어도 잘 나오죠? H1이에요, H1. 그 다음에 밑에 시간 12시 14분 56초. 그렇죠? 자, 그런데 새로 고침 해볼까요? 12시 15분. 점점 배가 더 고파지고 계시죠, 여러분들? 새로 고침 15분 20초. 새로 고침 15분 23초. 새로 고침 15분 26초. 어때요? 요청을 보낼 때마다 HTML 코드가 바뀌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시간에 대한 그 문자열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자,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기존 HTML 코드로만 생각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모든 시간에 대한 HTML 코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죠? 1월 6일 12시 15분 26초, 27초, 28초, 29초 내일 날짜도 있어야 되고 모레 날짜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냈을 때
그때 시간만 딱 해서 여기만 딱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HTML을 서버에서 요청이 올 때마다 여기를 클릭해서 요청이 올 때마다 지금 시간 계속 바뀌고 있죠. 또 바뀌었죠. 그런 HTML을 동적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걸 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한 일은 무엇을 한 거냐면 웹페이지에 틀을 만들어 놓고 HTML이라고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바뀌는 다른 것들은 변화가 되지 않고요. 어디가 변화가 되냐면 여기가 요청이 올 때마다 변화가 생겨요. 요청이 올 때마다 요청이 왔을 때마다 두 개 메서드가 호출이 될 것이고 두 개 메서드가 호출이 될 때마다 현재 시간 정보를 얻어낼 것이고 그 현재의 시간 정보가 HTML 코드에 삽입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리스폰스 응답으로 클라이언트한테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게 유저 맞춤형 동적으로 HTML 파일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그런 방법을 한 거예요. 지금.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이 방법은 많이 불편하죠. 뭐가 불편하냐 하면 자바 코드를 작성하는 거는 이클립스가 자동 완성을 잘 해주니까 되게 편한데 HTML 코드를 작성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적어도 HTML 뭐 템플릿이라든가 혹은 태그 시작하는 태그를 쓰면 엔드 태그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것들 이클립스가 웬만큼 잘 해주는데 그거를 하나도 못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오타라도 하나가 있으면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을 거고 HTML 그런 불편함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서블릿의 장점은 동적으로 웹페이지를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불편한 점은 HTML 코드를 만들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웹페이지조차도. 그러면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만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게 생기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들 책의 제목이 뭐예요? 서블릿 앤드 JSP. JSP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서블릿이 먼저 있는 거고요. 그 서블릿을 활용한 근데 HTML을 조금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뭐냐 하면 JSP. 그래서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는 JSP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